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뭘 해도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 음악 듣기에도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아무 음악이나 다 들어도 다 좋으니까 정말 계절 좋은데 이 좋은 계절에 정말 좋은 브루스 뮤지션, 엄청난 브루스 뮤지션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음악 인생에 쭉 걸쳐 있는 브루스맨이에요. 벌써 소개를 했어야 됐는데 엄두가 안 나서 사실은 도대체 무슨 곡을 소개를 해야지 이 양반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까. 자니 윈터입니다. 자니 윈터. 처음에 이 자니 윈터 앨범을 갖다 이렇게 딱 봤는데 이상해. 백인이니까 머리 흰 거는 이해하겠는데 눈썹도 혀. 그 자니 윈터가 알비노라고 그러나요? 멜라닌색 속 없어갖고선 온갖 털이 하얀색. 우리 눈에 좀 노란색으로 좀 보이는데 저는 저 중학교 시절에 제 반 친구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게 이렇게 이상하게 다가오진 않고 제가 70년에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시절에 가장 음악성으로 인정받았던 정말 음악성 있는 뮤지션. 너 무슨 음악 좋아해? 갖고선 그 듣는 음악으로 이 경지를 이렇게 겨루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자니 윈터 딱 들어가면 오 이랬습니다. 정말 대단한 뮤지션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니 윈터가 선배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곡들을 좀 들어보면은 좀 안 맞아. 우리하고는 결이 좀 안 맞는 그런 음악들이 많았어요. 근데 69년에 발표된 자니 윈터라는 이 앨범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브루스 록. 그때는 브루스 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락커야, 다 락이라고 했는데 그 락커들 중에서 정말 깊이 있는 락커였어요. 왜 그렇게 깊이 있었다고 생각했냐면 브루스 락이었으니까. 일단 첫 곡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69년 자니 윈터의 콜롬비아사에서 나온 이 앨범에 I'll Drown in My Tears라는 곡을 첫 곡으로 소개합니다. 내 눈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들으시면은 기타 엄청납니다. 좀 달라요. 경지가 달라요. 그 시절에는 저희 그 70년대요. 음악다방 들어가면 담배를 폈습니다. 담배기가 자욱했어요. 그때는 다 폈으니까. 담배 연기 그 자욱한 속에서 음악이 그냥 스피커에서 그냥 딱 하고 쏟아져 나오면 전부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냥 음악 좋아하는 꾼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주 딱 흘러나오다가 이 Spring Tears라고 이렇게 첫 소절 탁 나오면 전부들 이랬어. 그 시절 자니 윈터는 정말 대단했었는데 저는 제가 소개한 브루스 곡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곡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곡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44년생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졸했어요. 프랑스에서 브루스 페스티벌 갔다가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70살을 사는 거죠. 자니 윈터 생소한 분들한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설명드리면 확 오시냐면 69년에 뮤지션 한 명 뮤지션이랑 계약을 했는데 $60만 콜롬비아가 계약을 했어요. 69년 얘기니까 곱하기 10만 해도 $600만 돈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명한 스타를 갖다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신인이나 마찬가지 뮤지션을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당시서부터 무진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니 윈터가 작곡한 곡이 두 곡이 있어요. 하나는 달러스라는 곡이랑 또 한 곡은 I'm Yours and I'm Hers라는 곡이에요. 이 두 곡은 자니 윈터가 작곡을 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곡은 그 흔한 그래야 이게 브루스지. 그 브루스만 나는 브루스. I'll drown in my tears. 그런 거예요. 그녀가 떠난 뒤 난 슬퍼서 울고 있어. 울고 울다가 내 눈물에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아. 브루스 본연의 그 모습, 형태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 자니 윈터의 기타와 이 가사가 우리를 정말 브루스의 늪으로 푹 빠져들게 합니다. 정말 기타 잘 쳐요. 아주 격정적으로 쳐요. 그 롤링스톤이 정한 100대 기타리스트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체형을 보면 삐쩍 말랐어요. 정말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아주 이렇게 가날퍼요. 그 몸에서 연주되어 나오는 사운드는 이건 정말 뭐 압권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곡. 사실 그 1977년이 자니 윈터 인생의 분기점이고 현대 브루스에서도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머디 워터스가 50년대 활동했던 머디 워터스가 20년 뒤에 다시 각광을 받았거든요. 그 머디 워터스가 그렇게 각광을 받은 그 배경에는 자니 윈터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머디 워터스 소개하면서 자니 윈터를 갖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한 적은 있는데, 두 번째 곡은 Everybody's Blues라는 곡이에요. 77년 발표된 앨범인데 Nothing But the Blues라는 앨범입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비비 콜먼 소개하면서 그 앨범 첫 앨범 이름이 Nothing But the Blues라고 얘기했죠. 이 Nothing But the Blues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55년 라이트닝 호킨스의 공명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브루스밖에 없어. 이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자니 윈터가 브루스로 시작을 했어요, 음악을. 자니 윈터를 얘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에드가 윈터라고 3살 어린 동생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음악 들었을 때는 자니 윈터, 에드가 윈터가 늘 같이 다녔어요. 제 선배들은 자니 윈터가 세냐, 에드가 윈터가 세냐고 막 논쟁을 했어요. 나중에 에드가 윈터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재작년에 에드가 윈터가 동생이 3년 어린 동생이 그래미상 컨템포러리 앨범상을 받았어요. 앨범 타이틀이 브라더 자니, 내 형 자니 윈터, 이 앨범으로 수상을 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 텍사스 출신이에요. 버먼트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텍사스가 58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종차별 폭동이 일어났어요. 자니 윈터가 음악 10대 때 음악 막 듣고 돌아다니고 뭐 이럴 때도 아주 숭악했죠, 분위기가. 근데 자니 윈터는 흑인 커뮤니티를 마구 돌아다녔대요. 전혀 건드리지 않아서 흑인 커뮤니티에서 음악 센 클럽인이 다 돌아다녀도 아무도 막지를 않고 오히려 흑인들이 자니 윈터를 갖다가 좋아했대요. 그래서 10대 때 정말 블루스를 갖다가 많이 듣고 다녔고, 17살 때 무렵인가 비비킹이 공연을 하는데 그 클럽에 이제 구경 가가지고서 비비킹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이게 홀로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좀 정말 없는 것 같아. 어떤 인연으로든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 이 자니 윈터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뮤지션이 머디 워터스라고 합니다. 그의 앨범을 프로듀스하게 됐어요. 77년에 첫 번째 머디 워터스 앨범 프로듀스한 게 하드 어게인이라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이 앨범으로 머디 워터스가 그래미상을 수상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78년에 I'm Ready라는 앨범을 자니 윈터가 또 프로듀싱을 해요. 이 앨범도 그래미상을 수상합니다. 그 다음에 79년에 머디 미시시피 워터스 라이브라는 라이브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도 그래미상을 받아요. 그리고 81년에 킹비라는 앨범. 그래서 머디 워터스 앨범 4장을 프로듀스를 했어요, 자니 윈터가. 근데 이 4장 앨범 중에 3장이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Everybody's Blues가 들어있는 이 앨범의 라이너 노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와 같은 브루스를 즐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앨범을 바칩니다. 특히 저에게 브루스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시고 평생 동안 세상에 훌륭한 브루스를 선사해 주신 머디 워터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라이너 노트 속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디 워터스에 대해 정말 그 존경을 갖다가 표하면서 77년에 앨범을 냈는데, 이 77년 나팅 바터 블루스 앨범이 유명한 건 뭐냐면 그동안 딴짓을 많이 했거든요. 전통 브루스가 아니고 브루스에다가 이거 접목시키고 저거 접목시키고 보면 그냥 락이에요, 락. 그동안 해왔던 게. 그래서 그 정체성을 막 의심하고 이러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자니 윈터 옛날 자니 윈터가 최고지 뭐 이러고 있을 때 77년에 다시 브루스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내놓은 앨범입니다. Everybody's Blues 이 노래는 정말 한번 좀 제대로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러거든요.
그 모두의 브루스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를 슬프게 나를 힘들게 해. 그리고 그녀는 나 때문에 괴로워해. 아주 심플해요. 좀 뭐 가사가 졌다야.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에 대한 전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봐요. 이 가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 중에 정말 그 사랑이 아주 잘 어울려 갖고선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사랑해서 만나요. 만났는데 만나다 보면 뭐가 미스매치가 돼 갖고 삐그덕삐그덕 거려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갖다 사랑한다. 나는 다른 사람 사랑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 내 눈은 세상에 돌려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세상일 텐데 난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다니고 있어. 이것저것 구경해. 세상을 떠다닌다. 대부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미스매치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있을까? 그래서 Everybody's Blues예요. 모든 사람들의 블루스. 사랑하지만 뭔가 비어 있어 갖고 딴짓하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퍼펙트하게 이렇게 결합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블루스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깊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음매 들으시면 자니 윈터가 노래하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는 게 뭔가 세상 그러니까 너무 뭐 슬퍼하지 말아라. 잘 도닥도닥거리면서 가야지 어떡하겠느냐. 다 그가 100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의 한 가지가 좋아서 사랑에 빠지는 거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죠. 나띵 바트 블루스 앨범을 딱 보면은 저는 이 앨범 사진 정말 좋아요. 아주 그냥 심플하고 아주 많은 걸 저한테는 담고 있거든요. 이 사진 정말 좋아해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곡 역시 나띵 바트 블루스에 수록된 곡인데 첫 번째 소개해드린 I'll Drown in My Tears와 함께 자니 윈터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블루스 곡입니다. It was raining. 자니 윈터 시그니처 기타가 있어요. 깁슨의 파이어보드라는 모델인데 주구장창 제일 많이 쓴 기타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니 윈터 기타를 이렇게 추앙하냐면은 저는 음악을 락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하드락, 프로그레시브 락. 그래서 락 기타가 아주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 락 기타랑 주법이니 느낌이니 감정 전달 뭐 이런 것들이 자니 윈터 연주에서 제일 쉽고 친근하게 느껴져요. It was raining은 요거 노래 정말 재밌거든요. 감칠맛 나는 노래거든요. 물론 자니 윈터의 기타도 기타지만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붙죠. 사람들마다. 먹고 사랑하라 요건 식색. 동양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성이 뭐냐. 식색. 자니 윈터가 아주 다른 경지에서 사랑을 노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햇살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마치 비가 내리는 것 같아. 내 사랑하는 여자와 집에 있을 땐 햇살은 필요 없지. 그런데 있잖아. 그 외로운 소리가 들릴 때면 난 너무 좋아. 사랑하는 여자랑 있으면 빗소리 귀에도 안 들어와야지. 근데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있는데 비가 내리면 난 그 빗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사랑에 대한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지요. 하지만 거기 이렇게 빈 데가 있어요. 빈 데가 있어. 근데 그걸 되게 감추고 얘기를 안 하고 묵살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해돼야지 그 사랑이 사실 오래 가는 거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건데 세상은 100% 순수한 퍼펙트한 사랑만을 원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래해. 근데 자니 윈터는 안 그래. 늘 우리의 그 비어있는 사랑, 뭔가 빠져있는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조차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완벽하지 않은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휩쓸려 가는 건데
자니 윈터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얘기를 브루스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롤링스톤즈의 어떤 파칼리미스트가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문구로 윈터는 브루스 록 기타의 거장 중 한 명으로 60, 70년대 최고의 열정적인 앨범을 여러 장 발표하였으며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블루스를 연주하며 상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기리며. 제가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블랙핑크가 웸블리 스타디움을 갖다가 빌려서 공연을 한대요. 이게 며칠 지난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웸블리 스타디움은 정말 슈퍼스타들만 공연할 수 있어요.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그렇게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브루스맨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자니 윈터가 그 아레나에서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성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자니 윈터의 설명은 뭐 다 되는 거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세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